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이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동네에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들은 적고 어르신들이 더 많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정말 늙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정말 안 좋은 거죠. 많이 안 좋은 겁니다. 그만큼 미래가 어둡다는 거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나이 많은 사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네 그런 큰 공원 같은 데 가본 적 있어요? 공원 가보면 어떤 거 느껴지냐면 운동복 차림에 이렇게 운동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쉽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오전 시간대 가보면. 보통 아침에는 직장인들 많이 없잖아요. 보통은 좀 은퇴하시는 그런 노년층에 한 70대 이상의 노년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운동하는 거 좋은 거죠. 근데 그만큼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들이 더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보인다는 거지. 건강하게 사는 거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그런 좀 큰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뭐 대구로 치면 달성공원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탁월공원이 있습니다. 부산에 용도산공원이 있고 그런 데 가보면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 보통 공원은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놀 수 있잖아. 그리고 거기 오셔가지고 뭐 이제 장기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 삼아서 한 바퀴 돈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아 이게.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 노년층이 확실히 늘어난 느낌이에요.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수명이 높은 나라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런 나라다 보니까 좀 오래 사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닌 게 그런 거예요. 뭐 노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 인구는 또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폐교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층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노년층들은 노동력이 떨어집니다. 아시죠 여러분? 노인들도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모르겠지. 뭐 우리나라는 좀 잔인한 게 뭐냐면 나이 먹으면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분들 일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왜냐 우리나라 노인분들 중에 노년이 편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노년에 그냥 뭐 놀러 다니고 뭐 게임하고 여행 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부동 1등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절반 정도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에 나오신 분들도 오늘 점심은 어떻게 때워내냐, 뭐 무료급식 하는 데 없냐, 뭐 그런 거 걱정하는 분도 많아요 이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노인복지가 아예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기초연금 나오잖아요. 국민연금 나오고 노년금 나와요. 그럼에도 그 돈 가지고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일을 하고 싶지만 받아주는 것이 없어요. 받아주는 거. 그분들이 힘든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현장일 같은 건 이 몸이 못 받쳐주니까 못하겠고 그냥 단순 파트타임 일하다 하고 싶은데 그런 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이 배달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달은 할 수 있으니까. 뭐 젊은 사람만큼 아니더라도 하루에 몇 개씩은 가능하니까 그 일 해가지고 뭐 생활비를 벌어야겠다.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노후 대비 같은 거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뭐 지금 노인분들이야 살만큼 살았으니까 뭐 그분들이 얼마나 부귀영화 누리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더 문제예요. 젊은 사람.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 노후라는 거 자체를 아예 뭐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대비 같은 것들은. 다 나이 먹는데 맞잖아요. 젊은 사람도 나이 먹잖아. 다 늙지 않습니까? 인간은 늙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 우리도 언젠가는 저 나이가 와. 한 40년 뒤면 저분들 나이 때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냐. 이걸 봐야 돼. 젊을 때의 삶만 있는 거 아니잖아. 나이 먹어 삶도 있잖아요. 나이 먹어 삶이 생각보다 길어요.
근데 젊어서도 제대로 앞가림 못하고 돈 관리 못하고 뭐 직장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 좀 많이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노후 대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출생아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건 여자한테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남자보다.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금방 여자분들이 결혼 못 한다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안 한다고 하지 못 하는 거죠. 근데 여자분들이 결혼 안 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솔직히 여자분들 중에 남자 도움 없이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상 진짜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남자 입장에서 애가 안 태어나고 애를 안 키운다면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동거도 젊을 때 하는 거지. 나이 먹어서 무슨 같이 동거하려고 그래. 동거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여자 입장에서 동거를 해야 남자한테 얹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동거하는 사람도 많거든. 누가 그런 동거를 좋아하겠냐고. 정상적인 남자 중에. 솔직한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동거했다 괜히 애 생기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돈이 뭐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민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대한민국만으로는 못 굴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결혼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결혼만은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는 어떻게 굴려야 되는데. 나이 드신 노인만 가지고 어떻게 굴립니까? 저분은 경제 능력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 노인분들은 복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픈 데가 많다 보니까. 일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전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젊은 사람 혜택 받는 게 거의 없어.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전적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병원 가보면, 내과 소아과 가보면 아침에 가잖아요. 아침에 병원에 9시에 여는데 한 8시부터 아침에 기다리고 있어요. 노인분들. 네, 아침에 가면 엄청 많아. 뭐 그분들은 이제 병원비 얼마 안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아픈 데 있으면 바로 병원 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제 어깨 걸린다거나 아픈 데 있으면 바로 병원 가요. 고민 안 하고. 노인분들은 이제 취비가 어느 정도 가면 되니까 엄청 적게 나와요. 거의 10,000원 밑으로 나옵니다. 10,000원 밑으로. 10,000원 위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웬만한 큰 게 아닌 이상은. 단순 진료, 약 타가는 이런 건 다 합쳐도 한 5,000원도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큰 부담이 없으니까. 괜히 아픈데 참으면 더 병이 커지잖아요, 어른들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기침한다, 아프다 싶으면 바로 병원 가는 거예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복지를 받는 분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생각 듭니까?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안 듭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좀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인은 저분들보다 훨씬 힘들 겁니다. 우리가 노년층에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한 35년에서 40년 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가 노인 인구는 훨씬 많을 테고, 그때가 노인이라 부르지도 못해. 너무 많다 보니까. 노인 대접도 못 받아요. 여러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뭐 우리가 늙었기 때문에 누가 뭐 보살펴 준다거나 누구한테 지원받거나 그런 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그러면 남은 인생이 정말 끔찍합니다,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제외하면 지하철 안도 반이 50대 이상이고, 기사 자격증 등 수강생도 평균 연령이 50대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데 지하철 탄다는 것은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직장을 그만뒀다거나 직장이 잘렸다거나 그래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못하고 있는데 좀 집에만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이제 밖으로 나온 거죠. 이게 집에 있으면 우울하니까. 아니면 이제 재취업을 노리기 위해서 자격증 학원을 가는 거죠. 요즘에 이제 한 50대 분들이 그 자격증 학원 가서 그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한다는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그 자격증 취득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나이 먹고 자격증 따는 게. 왜냐하면 자격증만 있을 뿐이지 경력은 없잖아요. 현업자들은 아시겠지만 자격증 많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자격증 따는 것도 이게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격증이 너무 포화 상태다 보니까. 요즘 자격증이 있다 무조건 취업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 낫긴 한데, 이 자격증도 있잖아요. 일종의 장사거든요, 여러분. 자격증 장사 같은 거. 왜냐하면 자격증 따려면 책도 사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다 돈이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자격증 따서 나이 먹고 취업하는 케이스 별로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제 노동사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꺼려해. 특히나 경력이 없는 사람들. 이 바닥에서 굴러본 적이 없는데 자격증만 따신 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 자격증만 땄다고 일을 잘하고 일을 잘 수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자격증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낫다. 뭐 사실 뭐 틀린 말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 분야에 경력이 없는데 그 자격증 몇 개 땄다고 바로 취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낫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좋은 게 아니죠. 사실 나이 먹고 일하는 거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분야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뭐 청소, 경비 이런 것들은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인 경비교 이수증이라는 그 이제 이수증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증 아니거든요. 그 경비지수 딸 필요도 없어. 나이 보고 경비지수 따서 뭐해? 써먹지도 못합니다. 이거 돈만 들어가는 거지. 나이 보고 기수 딴다고 있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써먹을 수도 없습니다. 뭐 전기세 딴다고 해서 돈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왜냐, 이제 자격증 따는데 이제 책값하고 강의비 그리고 응시료 들어가잖아요. 시험 칠 때도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토목기사도 이것도 사실 나이 먹어서 경력 없으면 사실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면, 내가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자격증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 이쪽 분야 일해본 적이 없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취업해야 되니까 억지로 공부해서 따는 거야. 그런 자격증은 사실 정말 실생활에 도움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런 거예요. 나이 먹고 이제 내가 일했던 분야 취업이 안 되니까 자격증 따서 그쪽으로 가보겠다는 건데, 사실 현실 녹록지 않죠 이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그만큼 나이 먹고 재취업이라는 게 많이 힘들어요 이게.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안 되려면 이제 젊을 때부터 대비를 잘 해놔야겠죠 이게. 이것저것. 아무튼 여러분, 뭐든 요즘에는요, 일 터지고 나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직장 그만두고 나서 은퇴하는 것도 미리 준비해야 돼. 갑자기 그만두고 나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